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세훈입니다. 제가 비교적 방송 환경에 익숙한 사람인데, 막상 제가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뵙는다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가슴이 뛰고 떨리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흥분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오다 보니까 조금 좀 힘든 느낌도 있어서 표정이 조금 지쳐 보이는 표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깊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생방송 유튜브를 시작은 했는데 이게 첫 시도를 하는 날이다 보니까 아마 기술적으로 진행하다가 매끄럽지 못하고 조금 좀 버벅대고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그런 장면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첫 시간인 만큼 깊은 이해 바라겠습니다. 이제 제가 광진에서 열심히 지역위원장으로서, 당협위원장으로서 뛰기 시작한 게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을 실생활에서 만나 뵙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뵙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기쁩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일주일에 3번,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밤 9시 반에 약 30분씩 뵙기로 하고요. 저희 기술적인 정비가 좀 되고 익숙해지면 점점 더 횟수를 늘려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들어오셔서 저에게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또 따끔한 질책의 말씀도 해주시면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 소감과 생각을 말씀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래도 그동안의 녹화로만 여러분을 찾아뵀던 데를 그 순간들을 탈피해서 이제 여러분을 직접 이렇게 실시간으로 뵙게 됐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에 광진에서 광진을로 출마를 하게 된 후보자로서 일단 오늘은 주요한 내용을 공약을 2개 정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내용을 주로 구성을 할까 합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댓글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건 아니고 아마 꼭 당선되십시오 뭐 이런 멘트도 보이고 하는데요. 제가 지켜보다가 많이 들어오는 의견에 대해서는 따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앞으로 만들고 싶은 광진을, 뭐 광진을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광진갑의 김병민 후보를 만나서 함께 우리가 당선이 돼서 협업을 통해서 힘을 합쳐서 광진을 좀 바꿔보자 하는데 뜻을 모았는데, 그때 뜻을 모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이 아이 키우기 좋은 광진, 우리의 아이들이 행복한 광진을 한번 함께 만들어 보자 하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첫 번째 공약일 뿐만 아니라 전체 공약을 관통하는 제가 앞으로 만들고 싶은 광진구의 비전, 이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이 될까? 궁금하시죠? 아이들이 행복한 광진,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광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좀 오세훈이 지역 개발을 열심히 해서 발전시킨다는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웬 아이들 행복한 광진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하나하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2가지 주제, 아이들이 행복한 광진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광진, 이 2가지 컨셉으로 일단 구체적인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동네 곳곳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 놀이터들이 광진을 쪽에 지금 총 합계 22개 정도가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동별 한 3개 정도씩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거 빼고요. 구청이 관리한 어린이 놀이터가 22개 정도가 있는데 이 22개의 어린이 놀이터 공간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행복한 공간,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 공간을 통해서 아이들을 좀 편하고 신경이 좀 덜 쓰이는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들을 활용해서 그곳에 여러분들이 쉽게 상상하는 것은 아마 키즈 카페나 어린이대공원 정문 옆에 있는 상상나라와 같은 그런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 수 있는 실내외 놀이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아마 미세먼지가 많은 날, 또 추운 날, 더운 날 우리 아이들이 그 공간에서 뛰노는 모습 사실 보면서 위태위태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불편하셨죠. 여기에 부모님들이 정말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동네 놀이터가 복합 놀이공간이 생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지금 서울 시내 전체에 수백 개가 있는 이 어린이 놀이터들은요, 제가 서울시장 시절 때 1,50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여해서 지금의 상상 어린이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리모델링을 해놓은 결과입니다. 광진구 전체에 15개 정도가 그때 제 임기 중에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형태가 바로 제가 임기 중에 바꿔놓은 형태의 어린이 놀이터고요. 지금은 어느 동네를 가나 그네라든가 미끄럼틀이라든가 그런 그 놀이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이것이 이제 10년이 흐르는 지금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 괜찮은 복합 놀이시설을 키즈 카페와 같은 곳을 집어넣겠다는 발상을 해본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은 주로 방과 후 여가시설, 체육시설, 공부방, 도서관, 키즈 카페, 그리고 미니, 조그만 사이즈의 영어 도서관, 창의력 활동 공간. 다시 말해서 키즈 카페,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키즈 카페와 어린이대공원 정문 옆에 있는 상상나라를 합해 놓은 듯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2개 있는 것 중에서 예산 사정이나 또 호응도를 봐가면서 한 임기 중에 한 3개 정도는 완성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거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어머님, 아버님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있을 때 한해서 그런 변화가 모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서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면 지금도 어린이 놀이터 한켠에 노인정이 함께 있죠. 유럽, 특히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어르신들의 그런 공간과 아이들이 노는 공간을 일부러 한 공간에 배치를 해서 상호간에 교감을 함으로써 어르신들은 좋은 햇살 아래 나와서 아이들 노는 것도 지켜봐 주시고 한마디로 돌봐주시는 거죠. 아이들도 좋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좋은 그런 복합 공간을 많이 만드는 추세에 있는데 이 점은 유권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것이 바람직하다면 짓는 건물의 한 개층 정도를 어르신 시설로 놓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영화도 보실 수 있고 함께 담소도 나누고 장기 바둑도 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 개층 정도 넣고 그리고 다른 층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지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육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동시에 집어넣어서 동네 안에 그런 시설들이 하나씩 들어설 수 있는 시작을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국토부의 지침상 다른 시설은 넣지 못하도록 어린이 놀이터는 다른 시설을 놓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국회에 들어가서 일단 규제부터 풀고 그리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호응도를 봐가면서 서울 시내 전체 그리고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실 텐데요. 제가 왜 이런 발상을 했느냐 하면 제가 이제 만 3년이 돼가는 손자가 하나 있습니다. 날씨가 뜨거운 여름 그리고 추운 겨울에 저희 손자 가족을 딸과 사위가 어떻게 여가 시간을 보내느냐 하는 걸 보니까 여기서 가까운 하남 스타필드 같은 곳에 가서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니까요. 또 걷고도 싶은데 한강 같은 데 나가면 덥고 추우니까 또 미세먼지가 걱정되니까 하남 스타필드 같은 데 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오더라고요. 이런 생활 여가의 문화는 저쪽 열대지방에 가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몰 문화라고 하죠.
근데 이게 사실 조금 좀 안타깝습니다. 꼭 차를 타고 20, 30분 이상 먼 곳을 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동네 가까운데 이런 시설들이 속속 들어서게 되면 아마 굉장히 아이들도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도 좋은 광진으로 거듭나면서 이것이 서울시내 전체로 확산이 되면 굉장히 아이가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아까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광진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사실 1년 동안 광진의 구석구석 골목골목에 제 땀방울이 떨어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느꼈던 점은 우리 광진구에는 문화가 없다.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왜 이 시점에 문화와 예술 얘기냐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AI, 빅데이터, 로봇 이런 첨단 과학이 들어서면 설수록 문화와 예술과 융합이 되었을 때 비로소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그리고 그런 공간에 보러 오고 싶고 놀러 오고 싶고 그래서 음식점도 잘 되고 또 여가 시간을 보내는 시설들이 들어섬으로써 상업활동도 활발해지는 겁니다. 그런 원리를 깨달으면 당연히 광진구는 문화예술의 광진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에게는 두 개의 생활 거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건대입구역 근처고요. 또 하나는 자양사거리죠. 구의역 근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안타까운 것은 이미 건대역 근처는 먹는 문화, 유흥 문화밖에 존재하지 않는 어찌 보면 조금은 좀 한쪽 축이 무너져 있는 형태의 유흥의 거리로 문화와 예술이라기보다는 유흥의 거리, 먹거리의 거리로 고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뒤늦게 거기에 문화예술 컨셉을 집어넣으려고 해도 공간 사정상 그것이 쉽지가 않아서 아마 야외에서 버스킹 같은 걸 하고 그리고 아마 기존에 있었던 문화예술센터, 아트센터를 활용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는 큰 공연장 위주의 어떤 그런 공연만 있었죠. 젊은이들이 그곳에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는 서울시내 전역으로부터 젊은이들이 오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은 사실상 미비하다, 불가능하다 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처음에 건대입구역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문화예술의 개념을 집어넣었어야 하는데 그래서 문화적 감수성이 느껴지는 공간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거기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주목한 것이 법원검찰청,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KT 부지입니다. 지금 그림이 이제 나올 텐데요. 한번 띄워봐 주시죠. 예,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광진밸리 첫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저희가 가진 미천들입니다. 한강이 있고 또 여기 그림에는 안 나오지만 아차산이 있고요. 그리고 이 KT 부지, 법원 부지죠. 그 다음에 동서울 터미널, 테크노마트도 지금 이제 리모델링을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문화예술이 숨쉬는 광진이 되느냐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다음.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실제 모습이고요. 다음. 지금부터 나오는 몇 장의 슬라이드는 공식적인 KT가 그림을 그린 장면을 보시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공공청사가 18층, 업무시설, 호텔, 오피스텔, 공동주택이 이 정도 규모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 이제 이런 모양새가 되겠죠. 다 지어지면. 다음. 네, 다음. 이게 이제 조감도입니다. 꼭 이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대충 이런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게 KT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전 당연히 올해 4월 달에 선거가 있으니까 작년 가을쯤에는 착공식을 하는 이벤트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착공식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뭔가 진행 과정에 장애물에 부딪힌 게 분명하다는 짐작이 가능합니다.
아마 뭔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일을 시작한다면 제일 먼저 챙길 공간이 바로 이 공간인데요. 보시죠. 다음. 이제 이런 모양새의 그 그림이 될 텐데, 다음. 그런데 뭔가 핵심 개념이, 바탕 개념이 빠진 느낌이 듭니다.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이런 개념입니다. KT가 대기업이고 그리고 정보통신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곳은 4차 산업혁명, 그 중에서도 ICT, 정보통신을 바탕으로 한 각종 산학년 연계체제를 갖추어서, 특히 우리 지역구에는 세종대와 건국대학교가 있으니까요. 이 두 개의 대학교와 연계해서 산학년 함께 협업체계를 만들어서 어떤 그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리고 수익도 내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시도가 당연히 아이디어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창업하기 쉬운 광진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일자리도 만들고 돈도 흐르는,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데 이 대학교의 역량을 함께 활용하는 계획이 당연히 상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거기에는 규제 프리존이라고 하는 개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 활성화되려면 규제가 사라져야 된다는 말씀은 아마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 규제가 사라지는 데 대해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해보니까 이것 자체가 또 다른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박차를 가하는 어떤 원동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제 평가로서, 일반적인 평가로서 굳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규제 프리존, 금지한 것 빼고는 다 가능한 그런 규제 프리존 정책을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도입해야 될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4차 산업혁명으로 승부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라고 저는 굳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규제 프리존 1호로서 이곳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다시 말해서 동서울 터미널 재개발되는 부지부터 지금 여러분이 그림을 보신 이 KT 부지, 법원검찰청 이전 부지죠. 이 부지까지를 묶어서 규제 프리존 지역으로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AI나 빅데이터, 각종 생명공학, 이런 최첨단 4차 산업혁명 산업들을 건대와 세종대와 함께 산학 연계해서 개발을 함으로써 여기에서 스타트업, 다시 말해서 벤처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때 우리 광진도 새로 거듭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도, 특히 4차 산업혁명 경쟁력도 나아질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 광진구의 지역 이미지, 브랜드가 4차 산업혁명 진원지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재건축, 재정비 위주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에서 의로해서 동북권의 새로운 산업 중심지로 탈바꿈되면서 지역 경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다른 사람들도 다 낼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분명히 문화와 예술이 흐른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이제 그 개념이 절실해지게 됩니다. 다음, 바로 이겁니다. 문화와 예술은요, 과거에는 우리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즐기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먹거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매상을 올리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아마 제가 KT 회장이라면 지금은 정보통신회사로서의 KT지만 여기에 앞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문화예술 산업을 융합해서 함께 섞어서 ICT와 문화예술이 융합된 형태의 기업, 비전을 설정하지 않으면 아마도 조만간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되면 KT 임원진을 제일 먼저 만나겠습니다. 지금은 밑그림 속에 아까 그림을 보셨지만 거기에 무미건조한 빌딩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고, 특히 문화예술의 컨셉을 이 부지에
핵심 개념으로 집어넣겠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창업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술, R&D 센터, 스타트업 허브 이런 개념의 바탕에 흐르는 문화예술의 감수성 이것을 KT에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곳이 부모 세대와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까지 3대, 4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 다시 말해서 기술과 문화가 융합된 공간으로 기본 컨셉을 정하고 그러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우리가 목말라 하는 일자리 창출과 매상 향상 이것을 함께 이루어내는 기반으로 삼겠다 하는 구상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곳을 상상하시면 되느냐 하면요. 홍대 앞, 대학로, 건대 앞이 홍대 앞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죠. 건대와 세종대가 가지고 있는 학교의 역량에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더하면 건대 앞이 홍대 앞처럼 될 수 있고 저쪽 합정동에 가면 메세나폴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공연장도 있고 그리고 먹거리, 패션 의류 이런 게 공존하죠. 그 다음에 코엑스에 가면 별마당 도서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혼합해 놓은 형태 그러면서 작은 사이즈의 하남 스타필드 같은 느낌이 드는 공간 아마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밑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다음 그래서 이 공간이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찾아오는 공간 다음 이게 마지막 그림인데요. 명실상부하게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광진밸리를 만들어서 이게 한강과 아차산이라고 하는 천연 환경과 어우러져서 4차 산업혁명의 메카, 쾌적한 주거, 그리고 문화예술적 감수성이 함께 어우러진 공간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광진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듭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개념이라는 것, 그러니까 비전을 설정하는 능력으로부터 개념이 나오고 그 기본 개념으로부터 모든 계획이 기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서둘러서 착공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기본 컨셉을 바꾸고 거기에 이런 개념을 넣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일자리가 창출된다. 연결이 되시나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홍대 앞이나 대학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화예술적 감수성이 풍부하게 느껴지는 공간을 만들면 청년들이 몰려듭니다. 그곳에 각종 체육시설, 여가시설, 소규모 공연장, 그리고 갤러리 이렇게 즐기고 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지역민들이 함께 거기서 여가를 지낼 수 있는 공간까지를 함께 구현해 놓으면 그것은 오지 말라고 해도 많은 청년들이 한번 와보게 되는 그런 문화예술적 공간이 되고요. 그 근처에 광진교 위에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어 놨죠. 다리 위에. 그 공간, 한강과 어우러져서 굉장히 지금 뚝섬 유원 지역이 붐비지 않습니까? 날씨 좋은 날. 이곳은 또 다른 의미에서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바로 옆 공간으로 점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KT 부지 개발이 늦어져서 정말 상권이 주저앉아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계시는 미가로 상권도 저절로 살아나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 ICT 개념만 넣겠다고 하면 그 성공 가능성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광진 구민들의 삶의 질도 올리고 그리고 먹거리와 일자리까지 해결하는 그런 문화예술의 개념을 이곳에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아까 이제 두 개를 합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공간 그리고 문화예술이 흐르는 공간 이 두 개가 합해지는데 바로 이 KT 부지가 있고 KT 부지의 지금 현재의 계획에 의하면 광진구청이 옮겨오게 됩니다. 옮겨오면서 이걸 복합행정동으로만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복합행정동 내에 저는 복합행정동이라는 개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합 문화 공간의 일부를 구청이 쓰는 거죠. 주객이 좀 전도된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구청에서 들으면 펄쩍 뛰리겠지만 구이동, 자양동, 자양 1, 2동 주민, 그 다음에 구이 1, 3동 주민들이 들으시면 정말 반가워할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구청 자리에 맘센터가 들어온다, 여성지원센터가 들어온다, 아마 이런 얘기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정말 거기에 대한 반감이 크시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동의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이미 광신 을 지역에는 여성센터가 하나 있는데, 저쪽에 하나 있는데, 자양동 쪽에 있는데, 자양 4동이죠. 이곳에 또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은 청소년 센터입니다. 결국 아이들이 행복한 공간을 만들려면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놀이터를 실내외 복합 건축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조금 더 크게 되면 청소년 센터에 가서 몸과 마음을 함께 키울 수 있는, 거기에 지적 수준까지 함께 키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충분하게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될 때 아마 부모님들이 한시름 더 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해서는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체육시설, 그리고 문화, 예술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시설, 그리고 도서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집어넣어서 그 공간을 그런 용도의 청소년 센터로 만드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부모님들을 만나보니까 오늘도 아까 녹색 어머니회 어느 초등학교에 어머님들을 몇 분 만나 뵀는데요. 그분들 말씀도 그렇습니다. 광장동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에 가고 싶은 공간이 있는데 막상 대중교통이 연결이 안 돼서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타고 간다. 그럼 그만큼 그 공간이 필요하고 절실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구청청사가 KT부지로 옮겨간다면 그 공간에 거기까지 가지 않고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 예술, 체육시설, 여가시설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에겐 더 절실한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역시 제 판단이 바람직한 방향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급한 대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광장동과 구이동을 잇는 대중교통편을 마련하는 게 선순위입니다. 그러나 아마 그건 민간 사업자들이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조기에 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이 KT 부지 재활용 계획은요, 마음만 먹으면, 협의만 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미 서울시가 어떤 투자를 할지가 방향이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는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용도는 지금 말씀드린 여성지원센터에서, 마음센터에서 청소년센터로 개념을 바꾸는 걸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광진구민 여러분, 생활행정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정쟁이 없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고 비전을 설정하고 실행해 나가는데 당이 다르다고 해서 협업을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당선된 이후에 일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여야 간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협업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오늘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실현을 해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문화예술의 향기가 있는 광진구를 만들어서 아이들도 감수성 풍부한 미래형 인재로 키워내는 창의적인 공간으로 우리 광진구를 탈바꿈시킨과 아울러서 먹거리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해결하고 말하자면 상권 활성화까지를 가능하게 하는 일석삼조, 일석사조의 이 두 가지 컨셉을 반드시 실현하고 실천해내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30분을 예정을 했는데 벌써 30분이 다 흘렀는데 오늘 들어온 댓글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언급을 못했네요. 어떤 댓글이 들어왔는지 한번 보면서 광진구는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는, 그리고 마음이 안전하게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세요. 이완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해주셔서 앞동 살아요. 이건 뭐 좀 쑥스럽네요. 사모님도 동네에서 겸손하고 검소하기로 칭찬이라서 제가 그냥 그만 읽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서 구석구석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아이고, 이것도 좋은 칭찬의 말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만 원에 대한, 제가 최근에 좀 실수를 했다 알려져서 많은 지역구민 여러분들이 오세훈 당선돼도 당선 무효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걱정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오세훈법이라고 하는 선거법을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서 그 금권 선거, 돈 선거를 뿌리 뽑았는데 오세훈이 돈 봉투를 돌렸나? 이제 이런 비판도 받았습니다. 다 제 불찰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오늘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서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려놨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이제 오세훈을 치시면 제 블로그가 뜨거든요. 거기에 자세한 내용을 써놨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저께 마침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자기가 똑같은 일을 당했다. 아마 그게 참조가 될 거다. 12년 전의 일인데 본인이 근무하는 건물, 변호사 사무실이죠. 변호사 사무실이 마침 지역구 내에 있었는데 그 지역구 내의 유권자이기도 했겠죠. 지역구 내에 사시는 분이기도 했겠죠. 그분께 저하고 똑같았어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그리고 경비원 아저씨 몇 분에게 설날과 추석을 맞이해서 선물을 드렸는데 감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다른 건하고 두 개가 같이 문제가 됐는데 하나는 무혐의 처분되고 하나는 입건유예가 됐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사례가 입건유예가 됐다는 겁니다. 입건유예는요, 검찰청에서 하는 처분 중에 가장 가벼운 겁니다. 그러니까 무혐의보다도 더 가벼울 때 입건유예, 건이 안 된다, 깜이 안 된다, 이건 들여다볼 것도 없다. 그래서 아예 더 이상 따지지 않겠다. 이게 입건유예 처분입니다. 무혐의는 조사를 해봤는데 혐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무혐의도 아니고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저하고 조금 다른 점은 저는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내려오면 바로 볼 수 있는 경비실에 근무하는 분들과 저희 동을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님께 드렸다면 이분은 지역구 내에 있는 본인 변호사 사무실 건물 내에 있는 경비원과 청소해 주시는 분께 드렸다는 점이 차이가 있을 뿐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에게는 명절 때 선물을 주고받고 약간의 감사의 표시를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사회상규, 흔히 상식이라고 하죠.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때는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의해서 어려운 말로 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는데 그건 결국 위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양상으로는 법을 위반한 거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용인할 만한, 이해할 만한 이런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해서 아예 무혐의 처분도 아니고 입건유예 처분이 됐던 사례를 마침 보내오셨길래 그분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약간의 법률적인 우리 대부분 판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처벌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어요. 근데 선관위는 왜 검찰에 고발했느냐? 선관위는 검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권이 있는 곳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검찰에 일단 수사를 해보라고 넘긴 건데 이제 그게 보도가 되면서 이렇게 일이 커져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말 고개 숙여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조금 더 변명을 한다면 식자우환이다. 법률가인 게 죄입니다. 법률가들은 알거든요. 형법 20조가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런 사례의 경우에는 모양상으로는 법을 위반하는 거지만 내용을 들여다보고 처벌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려될 수도 있는 행위도 있다는 걸 법률가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판단하고 그분께 드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선거를 앞둔 직전이니까 올해는 생략해도 괜찮을 뻔했는데 양해를 구하고 작년에도 드렸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먼저 살던 아파트에서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고 올해는 제가 건너뛰겠습니다라든가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후회도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검찰에서 선례도 있고 또 대법원까지 갔을 때 법원을 거쳐서 1심, 2심, 3심까지 가서
대법원 판례로 굳어지면 그건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가들도. 그런 판례도 있다. 대법원 판례도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린 걸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가늠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게 여기 떠 있네요. 네, 이걸 보시면 아마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게 됩니다. 너무 복잡한데요. 이걸 뭐 다 법률적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오늘은 벌써 약속했던 30분을 훨씬 넘겨서 한 36분 정도 됐네요. 첫날이라 홍보도 좀 덜 되고 그랬으니까 아마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봐주실 걸로 믿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도 점점 더 나아질 겁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매끄럽게 바로바로 연결이 안 된 장면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토요일 날은 저희들이 갑을이 광진 갑을 후보들이 저희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만나서 공통 공약을 함께 준비하고 발표하는 행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토요일 날 저녁 때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